남의 재산은 잘 불려주시는데 본인 재산도 혹시 잘 불렸나요 지금? 아니요, 이 진짜 중이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제 거는 뒷전이고. 쫄본 거 아니야? 당신은 쫄보입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러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느낌이 살짝 이상한데 근데 바로 팔았죠.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가 최저점. 몇 배 올랐죠. 당연히 몇 배 올랐는데. 동네 어디야? 동네도 서초구죠. 야, 이거 구독자 많이 빠지겠는데.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상도 받으셨다고요? 그 자본시장 올해 인물 상을 하나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그거 이제 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인기 투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서 사실 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홍보대사도 선정되셨잖아요. 서울시 홍보대사요. 네. 요즘 서울시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한 20팀 돼. 서울이 크니까. 20인데. 아이고 나도. 네, 한 20대. 홍보대사군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연예인이시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OTT 시대가 열렸으니까 아마 뭐 그쪽에서도 홍보하고 싶은 뭐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포브스 선정 파워 유튜버라고.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맨날 그 댓글에 농담처럼 포브스 선정. 네, 맞아요. 그거 진짜요? 이게 많이 선정해요. 100팀 정도 선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제 채널이 분류가 코미디로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 예. 사실 코미디를 지향하거든요. 약간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에 그 썰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기 있잖아요. 코믹 채널이면 이건 한번 그려야지. 가발이랑 한번 써보고. 기본으로 한번 해야지. 기본 안경 이렇게 하고. 그건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 자이언트 소태는요. 큰 친구가 이렇게 저벅 가는 거예요. 슈카. 그럼 방송할 때 저희도 뭐 쓰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그거는 안 돼. 상 같으면 뭐 저기 여장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럼. 주식시장 상황이 요즘 이제 좋지 않은데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들을 추천을 해요. 일반인들한테. 가격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를 때 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져요. 집값도 올랐을 때, 코스피도 3천일 때, 4천일 때. 근데 반대로 내려올 때는 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줄어요. 무서우니까. 다들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격이 사이클이 있다면 아래에 있을 때 좀 사고 싶은 생각을 하도록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올라가면은 안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자기를 컨트롤 좀 해야 돼요. 근데 뭐 말은 이게 쉬운데 그럼요.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게 어렵긴 합니다. 그게 어렵긴 해요. 요즘에 또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막 4%.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되는 금리는 또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김구라 씨도 어렸을 때는 막 예금금리가 7%, 8%. 10%까지 뭐 그랬었죠. 10%. 그때는 뭐 저축만 해도 뭐. 맞아. 근데 불과 2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예금금리가 1%가 안 됐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0점 몇 퍼센트 그래도 우린 예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만기나 적금이 대단히 유리할 때니까 그런 만기 플레이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뭐 인터넷 뱅킹인가요? 매일 1,500원씩 주던데 그거는. 그건 뭐야? 그래서 매일이요? 몰랐어요? 이거 매일 꽂혀 매일. 매일? 아니 그런 것도 있어. 윤기가 저 600원. 하체가 좋으니까 계속 걸어. 많이 걸으면 걸을 때마다 맞아. 둘이 저 손잡고 걸어. 아니 근데 뒷모습 보면 오해하겠어. 손잡고 걸으면 뒤에서 오해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달러에 관해서는 대단히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달러. 네. 지금은 물론 달러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비싸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은 달러를 할 때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달러에. 대단히 유리해요.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거. 본인이 하고 있죠, 게다가. 어. 달러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그게 사실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러 있어요? 아니 제 친구 중에는 선임의 친구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달러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면은 달러를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위험해지면, 은행도 위험해지면은 내 예금 안 줄 거다. 실제로 그래갖고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장롱에다가 챙겨뒀습니다. 실제로. 달러를. 달러로. 펀드 매니저인데 지금도 아마 쌓아두고 있을 겁니다. 전쟁 날 때까지 쌓아둔다고. 자, 여의도 증권가가 낳은 최고의 스타 슈카 씨.
그 여의도에서 허세가 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 오래 있으면은 이 생기는 일이 씀씀이가 커져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누군가는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는 그 누군가는 막 1년에 100억씩 막 벌어요. 잘 버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한 20명 중에 한두 명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전부 다 거기에 쏠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소비했는지 또 밥도 그런 사람들이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이 소비액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번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점심도 호텔 밥 먹고 그렇게 돈 많이 번 분들이 사장님 가는 그런 헬스클럽을 끊어서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헬스클럽 가서 끊고 그분들이 골프 치러 가면은 나도 가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자신의 수입과 내가 움직이는 돈이 막 섞여요. 착각하는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수입은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내가 움직이는 돈은 막 이만하잖아요. 네. 내가 한 번 하면은 수수료가 막 몇백만 원씩 막 떨어지니까 한 건 할 때마다. 저기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 저기 돈을 못 모았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나름 연봉도 높고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막 뚫게 되고. 근데 문제는 회사 일에 집중만 하다 보니까 회사 돈은 굴리는데 또 내 돈은 안 굴려요. 씀씀이만 커지는 거예요.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예언을 하셨다고요. 좀 됐죠. 이 코인이 좀 안 좋을 네네네.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거를 위험하잖아요. 미리. 멋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위험도 있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일종의 현재 살기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조금 있다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 날 막 안 좋아졌던. 그럼 진짜 못 좋아. 성지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 오기 직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슈카 형님께 성지 순례 왔습니다. 그 슈카말 듣고 폭락 전에 돈 뺀 사람들이 있던데 진짜 나라면 아침 저녁으로 슈카 있는 쪽으로 절 올린다. 코인 얘기. 예, 그렇죠. 코인 얘기. 우린 그걸 선입견이 아니라 선구안이라고 부르고 싶다. 선구안이지. 네, 의인입니다. 코인은 위험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개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는 한 10종목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10% 정도가 좀 함정이 있고 이제 90% 정도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그래도 위험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코인 시장은 코인 종류가 너무 많고 10개 중에 반대로 9개 정도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그걸 추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아니 그럼 저기 있잖아 이번에 저기 대하락장 오기 전에 본인 걸 많이 좀 정리를 했어요? 주식. 그 인생의 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끔 없던 때도 있더라고요. 정리 예, 못했구나. 제 거는 뭐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려준 거예요. 경제 전문가 슈카 씨, 남의 재산은 잘 불려주시는데 본인 재산도 혹시 잘 불렸나요 지금? 아니요, 이 진짜 중이 머리 못 깎는다고. 네. 그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제 거는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구나. 항상 이게 제 거는 뒷전이고 더 급한 다른 일들이 사람들 많은 것만 거예요. 더 급한 얼른 일들이. 보게 되는구나. 쫄본 거 아니야? 못 들어갔다. 제가 쫄보라서. 약간 그런 거 저는 있지. 그 궁금하긴 하다. 당신은 쫄보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그런지. 어때? 본인 거를 위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있잖아. 다른 전문가한테. 그래서 그걸 또 그런 생각을 경우도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 맡기면 성이 안 차요. 또 성이 안 차. 막상 또 믿음이 안 가는 스타일이 있어. 예, 약간 또 그게 그래도 또 본인 고민이었죠. 것도 투자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직원사 처음 갔을 때 야 나도 이제 전문가네.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서 나도 이제 뭘 해봐야겠다. 왜냐면 그때가 2008년 9년 그랬어요.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막 생겼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열리겠다.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관련 해서 주식, 네, 관련 주식을 그때 당시에 몇 달치 이 급여를 모아서 그걸 샀어요. 그걸 딱 샀는데 그 다음 날에 상한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바로 상한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기에 좀 자존심 또 뭐, 상하고.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식 블로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물어봤죠. 이거 상한가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파는 게 좋냐 안 파는 게 좋냐. 그랬더니 아래에 막 전문가라는 분들이 댓글을 욕심을 버려. 상한가 했으면 됐잖아.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하나. 내일 당장 팔어. 이런 게 달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자기 딱 시작했는데 벌써 한 6에서 7%가 올라있대요. 그래서 합계 22%를 팔았거든요. 그게
그 주식이 한동안 안 쳐다봤어요. 오르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연말에 2009년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설마. 1080%. 1080%요? 안 보고 있었는데 그해 이길 수 있잖아. 아하.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옛날 우리가 소액 결제할 때 그 날로 많이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좀 그렇다. 왜냐면 그 회사의 가치를 본 거면 더 스테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느낀 쉽게 게 말하면 단타 친 거잖아요. 살 때는 저 원대한 비전, 저 웅장한 꿈을 보고 샀는데 다음날 조금 오르면 쫄보면 안 돼. 된 거 아닌가. 쫄보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또 있어요. 저 개인 투자에서 땅을 치는 게 훨씬 많았던 거예요.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딱 판 게 2017년 정도에. 막 오르기. 근데 그때도 집값 다 전체적인 맞아, 하락기라고 그런 얘기 집을 했었어. 내놨는데 거의 1년 반, 2년간 집 보러 아무도 안 와요. 아하. 집값도 제가 샀던 것보다 몇 천만 원 아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래. 또 보고 그냥 갈래나? 근데 그날만 전화가 2통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한 통이 더 와서 집을 보러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느낌이 살짝 이상한데 그래도 나름 증권사 전문가라고 앉아있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게다가 그때 당 효과보다도 약간 높게 제가 샀던 가격에 다시 사준다고 하니까 2017년 초인가? 그때 바로 팔았죠.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가 최저점. 몇 배 올랐죠. 당연히 몇 배 올랐는데 동네 어디야? 동네도 서초구죠. 야, 이거 구독자 많이 빠지겠는데. 아니야, 마이너스의 소리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헛똑똑이었어. 근데 슈카 씨 본인 회사 직원들에겐 대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를 또 지원하신다고. 직원들 몇 명입니까? 지금 저 빼고 한 이제 한 7분? 근데 꽤 있네. 요즘은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 옛날하고는 많이 많이 달라. 많이 달라져서 급여를 대기업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를 오히려 해줘야 돼요. 오히려 아니면 나가니까 그럼, 나가면 수요자들 나가지 뭐. 손해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식사 같은 거를 뭐 법인카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스타트업들 가면은 책상 하나에 과자가 이렇게 쌓여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과자 값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아니,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있잖아. 계속 과자 죽이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걸 누가 먹어? 과자 많이 먹는 사람 못 봐서 아니, 근데 그래. 아니, 조금밖에 안 먹어. 그걸 뭐, 그걸 계속 70만 원씩 먹는 사람도 있어. 아, 이 형 무슨 하루에 70만 원 어떻게 먹어? 전인권 씨가 하루에 70만 원씩 먹는데 하루에 병문안 갔는데 과자 좋아한다 가지고 과자 마음껏 먹으라니까 70만 원치 먹었다. 근데 7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이 많잖아요.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7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싸잖아요. 사람을 사는 거. 사실 싸. 그리고 뭐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자기 개발 이런 맞아요. 거를 다 하고 싶어요. 자기도 부자 되고 싶고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줘야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럼 지원해주더라고. 지원해줘. 영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영어 배우고 학원비도 싶다고 주고. 하면 진짜. 대표님 저 첼로 배우고 싶은데 첼로 혹시 배우러 다녀도 되나요? 잠깐 면담 좀 하자. 잠깐 내 방 들어와. 블라인드 차르르. 지난 라스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조회수가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회수가 좋을 때는 주가가 폭락할 때. 아 오히려. 그럼 막 주가 폭락하라고 기도하겠네요. 작년에 어땠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올라가서 이 어떤 뭐 조회수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광고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제작비 지원이 확 주는 거랑 또 어려워 지금. 아.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그렇죠. 수익이.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수익은 뭐 더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떨어지고 다만 이 너튜브라는 거는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네. 데잖아요. 그 수익이 달러로 옵니다. 달러 표시로 와요. 1,100원, 환차익이 좀. 1,200원. 근데 이게 1,400원을 넘어섰잖아요. 환차익이.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거의 20% 이상, 30%까지도 많이 나니까. 그래요? 예, 그거는 조금 좋아진 게 있었죠. 달러 좋아하는데 잘 됐네. 복면가왕 출연했을 때 당시에 김구라 씨한테 되게 감사했다. 아, 그렇죠. 이건 뭐 이런 너튜브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냥 팬만 있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복면가왕 나간다고 그 처음에가 들어왔을 때 제일 큰 걱정이 그건 거예요. 그거를 공개했는데 누굽니다. 모르죠. 당연히 거기 연예인분들 계시는데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피디님한테 이거 분명히 모를 거다. 나가서 모르는데. 아, 걱정하지 말라고. 누군가 맞춰줄 거래요. 나갔는데 김구라 씨가 뭐 아는 척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젠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데. 아 떡상. 우리가 떡상 간다 그러잖아. 슈카 맞아 슈카야. 누구요? 주식 너튜브. 경제 크리에이터 슈카씨입니다. 희미한 느낌도 없어. 저 진짜로 그때 제 방송한 이후로 누군가에게 제일 감사했던 때가 정말 그때였어요. 뭐 별 말씀을.